Me feel alive. I've been losing sleep, dreaming about the things that we could be. And baby, I've been playing hard, saying no more counting dollars, we'll be counting stars. Lately, I've been losing sleep, dreaming about the things that we could be. 몇 타죠? 16. 아, 17한가요? 네, 아무튼 리라이트 노이스.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 4월 15일 화요일 기사입니다. 예. 외국 증권사 동무대된 대형 M&A 시장. 예. 이란 기사였죠? 예. 자, 어떤 기사였나요? M&A가 이제 결국에는 인수합병인데. 그렇죠. 인수합병 시장에서. 이 인수 가격이 이제 5천억 원 이상인 거를 이제 예. 거물급 M&A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가딜이라고 말하는데, 예, 예. 여기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그 투자자들이 이제 거의 다 외국 증권사라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이 국내 증권사가 거의 없고, 이 M&A에 참여하는 그 국내 증권사가 거의 없고, 거의 외국 증권사가 네. 이 메가딜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 아, 그러네요. 여기 예. 보니까 2012년 이후 인수 가격이 5천원 이상인 메가딜은 예. 10건 중에 국내 증권사가 중개에 참여한 게 2건밖에 없었다. 예. 그러면은 한 20% 정도밖에 그쵸. 안 된다는 소리네요. 예. 이렇게 된 원인에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국내 증권사의 그 경영 실적이 점점 악화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증권사들의 그런 경영 실적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서 네. 뭐 구조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네. 뭐 여러 곳에서 국내 IB라 그러죠. 맞습니다.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 네. 뭐 우리 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네.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 빅3가 우리투자증권, 예. 삼성증권, KDB 대우증권 뭐 이렇게 예. 돼 있다고 하는데 다 실적 부진이고요. 예. 악순환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쵸.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은 예. 또다시 이제 어떤 M&A 시장에서 또 밀려나게 되고 그쵸. 그로 인해서 또 실적이 더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쵸. 자,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죠?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가. 네, 그렇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간 예. 사실 뭐 좋으니까요. 그런데 아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국내 내수 시장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그래서 있겠죠. 뭐 하실 말씀 있나요? 근데 증권업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네. 이거 구조조정을 통해서 IB 그 조직이 점점 뭐 축소가 되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경쟁력이 점점 잃어지고 네. 잃어가고 네. 그거에 대해서 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면 사실상 장밋빛 미래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IB 쪽에서도 뭐 개혁이 필요하고 사실상 정부 쪽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기사 자, 수요일 기사는 그쵸. 3개를 보겠습니다. 예. 수요일 주옥 같은 기사가 많았어요. 진짜 너무 다 좋았어요. 첫 번째 기사 네. 통상임금 확대 차 부품사 다 무너져 입니다. 자, 여기서 통상임금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자, 통상임금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임금을 얘기하는 게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그쵸. 뭐 편의점이면 시급이라든지 이런 통상임금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 보통 연봉을 얘기하고요. 예, 연봉이죠. 네. 예. 그 다음에 이 통상임금이 확대된다. 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네. 통상임금의 정기상여금, 그러니까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정기상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존에. 네, 있죠. 이 정기상여금이라는 거는 임금 위에 특별지급금입니다. 근데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지급금, 즉 우리 좀 쉽게 설명하자면 보너스라는 거죠. 네. 이 보너스가 이제 통상임금 안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존에 이제 보너스라는 게 연봉 따로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 보너스가 연봉 안에 포함이 된다. 예. 이게 작년 12월에
법원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그쵸.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길래 부품사가, 자동차 부품사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자,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각종 수당, 뭐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에 뭐 야근 수당이 좀 대표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주말 수당,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근무하는 수당, 네네네. 뭐 그런 수당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건 기존의 연봉에 비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정도로 지급했단 말이에요. 수당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기업에서 부담이 되는 게 왜 부담이 되느냐. 연봉 주고 보너스 원래 주던 거를 합쳐서 그냥 연봉을 주는 건데 왜 부담이 되냐면 보너스까지 합쳐서 연봉이기 때문에 그 야근 수당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보너스를 연봉에 넣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도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야근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줘야 되니까 기업은 이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은 원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이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경쟁력이 뭐 점점 떨어지게 되고 네네. 뭐 이런 거를 좀 우려하고 있으면서 또 심지어 이제 탈한국화가 일어날 우려도 그래서 그렇죠. 이 기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산업 공동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탈한국을 말하는 건데 그쵸. 산업 공동화라는 게 비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비게 된다. 그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FDI, 그러니까 다른 해외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 예. 결국 우리나라에는 그 산업 기반 요소가 투자가 안 되면서 우리나라는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더 싼 임금으로 그 똑같은 산업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뭐 베트남이나 인건비가 싼 그런 나라들로 그 산업 자체를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바이백, 여기 바이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산업 공동화를 통해서 네, 그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오게 되는 그 바이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아, 그렇죠. 그럼 바이백. 네, 이 바이백이라는 단어 하나 오늘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백이 확산될 것이다. 네, 리아이노믹스가 정말 필요 없지만 이럴 때 참 좋아요. 그쵸. 바이백,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예. 이 단어 3개 들고 가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로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통상임금이 늘게 되니까 소득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원래 이게 세금이라는 게 그 어떤 비율도 있지만 그 어떤 이렇게 구간별로 구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기상 그 보너스를 연봉에 합치게 되면은 똑같이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세금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연봉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 것도 있지만 원래 그 보너스에 대해서 내는 그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도 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순기능도 있고 뭐 역기능도 있는데 네, 이게 다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사람마다 기업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다를 이제 수가 일반적으로는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불안정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4월 16일자 두 번째 기사죠. 네, 정리해고 더 어려워진다. 자, 정리해고가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네, 좋은 얘기죠. 뭔 소리죠? 그러니까 네. 기존의 정리해고를 할 때보다 좀 더 복잡하게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정리해고 하기까지. 네, 그렇죠. 무급 휴직, 또 직업 훈련, 예.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해고 회피 노력을 기업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고 중간중간에 절차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절차들을 거쳐야 정리해고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뭐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손해배상 가압류 행위 제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이제 노 측의 입장은 네. 그거죠. 불법 노조 활동 등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는 네.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만 이제 배상 청구가 돼야 된다. 아, 맞아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에 반해서 이제
경영자 측면에서는 네, 아니다. 그거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간접적 손해, 가령 공장을 폐쇄함에 따라서 그 공장이 생산할 수 있었던 그 그렇죠. 생산 라인에서의 그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네. 그런 기회 비용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의를 노측 부분- 입장이면 예,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예, 그 파업을 할 때 문을 부시고 점거를 했다. 그럼 예. 원래는 노측 입장에 따르면 문값만 물면 되는데 그쵸. 경영자 측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문을 점거하는 동안 그 생산되는 그 제품 라인과 그것이 판매됐을 때 그런 기회비용을 다 고려해서 몇백억을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문, 그쵸. 문 하나를 막았다. 그쵸. 문 하나 막았다고. 사실 뭐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노동자들이 그 벌금과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정당한 파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쪽으로 이제 경영자 네. 측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상 근데 노동자 측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이렇게 큰 규모의 그 그렇죠. 액수를 파업을 계산해야 된다. 못 하는 거예요. 그쵸. 파업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니네 파업 내용을 들어주더라도 중간에 그 피해 보상을 세게 때려버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추가 논의를 거쳐서 23일경 그러니까 4월 말쯤에나 이게 결론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좋아요. 수요일날 마지막 기사죠. 예. 수요일날 세 번째 기사. 약발 1년도 안 가는 중기 취업 대책. 예. 그렇죠. 중소기업 취업이 그 대책을 많이 내놨어요, 정부가. 그쵸. 중소기업 살리겠다. 예. 자, 근데 맞습니다. 어땠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네. 청년 고용 대책으로 인해서 네. 가령 세금 소득세 제한이나 아니면 지급, 그러니까 네. 보조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명 하지만- 퍼주기 정책이라 하는데 사실상 이게 그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그쵸. 현시창이었습니다. 예. 이게 일자리가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월급이 적어도 업무에 대한 보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다. 예. 하지만 어떤 엔지니어나 어떤 미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와는 상관없이 단순 업무라든지 이런 걸 시키면서 연봉이 적으니까 그 중소기업이 청년 취업 대책이 너무나 이제 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현실 청년 고졸 청년 인턴들이 네.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는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발전할 거라고 기대를 안고 맞아요. 취직을 했는데 네. 사실상 실제로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자기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너무 네, 그렇죠. 단순한 업무기도 하면서도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지원이 지원이라는 게 퍼센테이지나 금액적으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3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돈을 지원해주고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그쵸.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진짜 청년이 원하는 거는 이 중소기업이 진짜 안정적으로 또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업무를 고졸 취직자한테 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중소기업이 그렇게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명당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예. 이걸 늘려서 중기 취업 대책을 좀 더 보완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보면은 3년간 3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준다는 거고 세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글쎄요. 지금까지 네. 한 걸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퍼주기 지원 정책을 썼는데 딱 그 퍼주기 지원 정책이 이제 몇 년간 지속이 되잖아요. 네. 몇 년까지가 한도입니다. 그 네, 한도를 딱 맞습니다. 정해놓고 그 몇 년 동안만 이제 지원해 주는데 딱 그때까지만 그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거의 퇴직자가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청년이 진짜 원하는 건 전망 있는 일, 그쵸. 안정적인 직장 그쵸. 이런 걸 원하는데 결국에는 그 지원관이 끝나면 보수는 다시 낮아져 있고 그렇죠. 전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가장 좋은 지원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워요. 돈을 얼마 더 준다. 그렇죠. 이게 가장 그냥 그 어떤 정책적으로
왜 그냥 금전지원만 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단순하고 가장 빠르고 사실 가장 편리하거든요. 사실상 진짜 제대로 지원하려면 중소기업을 뭐 이렇게 전망 있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그거는 다각적으로 네, 그렇죠. 뭐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올리면서 그쵸.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약발 1년도 안 간다. 약발이 안 갈 것 같아요. 예.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4월 18일. 4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자, 이게 예, 그렇죠. 이게 금요일자입니다. 예. 자, 일면 달랑 3건 찬법 신세 정책 금융상품. 자, 어떤 기사였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놓은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이 사실상 별로 그렇게 수요자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그 상품이 예.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내놓은 상품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재형저축이 있겠고요. 네네. 뭐 여기 보면은 적격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것도 어떤 단어를 하나 배우자면 그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에 대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해주는 걸 적격대출이라고 예. 해요. 예. 2010년에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인기가 없다. 그리고 예로 나온 거 뭐 녹색 자동차 보험, 그쵸. 주행 거리가 짧아지면 환경 보호를 했다는 차원에서 금액을 지원해주고, 뭐 단독형 실손 보험 해서 뭐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주행 거리를 짧아지면 그쵸. 환경에 좋고, 그쵸. 병원비 보장해주면은 사회 보장적 측면이 있는 그런 상품을 내놨는데 인기가 없다는 거죠. 인기가 없다는 게 가장 그게 문제죠, 사실상. 여기 보면은 그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매력적으로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은행으로서는 이제 예금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방카슈랑스를 팔아야 하는 셈이다. 자, 여기서 방카슈랑스라는 단어를 하나 짚고 가자면요. 이제 네. 은행이라는 뱅크, 네, 어슈런스, 네. 보험이라는 그 어슈런스라는 그 합성어죠. 그래서 은행에서 파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네, 이게 자본시장 통합법 이후에 출현한 건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격대출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막상 오면은 일반적으로 팔리는 그런 보험을 은행에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방카슈랑스들을 팔아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금융상품이 아니. 이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금융상품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좀 매력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시장에서 정말 찾을 수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릴 만한 그런, 그런 매력적인 상품을 내놔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기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4월 21일자 월요일자 오늘 이게 안전행정부가 대책이 없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 보고. 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주민번호를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그렇죠. 뭐 핸드폰을 만들어도 통장을 만들어도 뭐 어디 가입할 때마다 주민번호를 꼭 써야 되잖아요. 그쵸. 하다못해 PC방 가입을 할 때도 주민번호를 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정보, 개인의 그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대체로 쓰고 있는데 맞아요. 문제는 이 46년 동안 쓰던 주민번호를 네.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이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이 주민번호를 쓰지 않고 대체 번호를 쓰자. 그렇죠. 그렇게 안전행정부, 줄여서 안행부가 대책을 내놨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에 그 주민번호를 대체할 그 대체 번호라는 것이 네네. 그게 뭐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체 번호다 라고만 그렇게 명시를 해놨을 뿐.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주민번호를 대체해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상 명확하게 뚜렷하게 아웃라인에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제 주민등록번호 보면 저의 생년월일을 알 수 있고요. 예. 제가 남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제가 태어난 어떤 고향이나 이런 것도 그 숫자에 뭐 반영이 예. 돼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난수로 만들자는 거죠. 예.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난수로 예. 해서 개인에게 부여하자. 예.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번호를 수집 금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1년 안에 이거 주민번호 수집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 혼란이 있는 거죠. 은행이나 카드사나 아니면 어떤 여러 업체들에서 이거 자동 계좌이체가 되는 뭐 통신이나 가스 같은 그런 업체들에서도 아니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말라니. 그럼 대안이 있느냐니까 대안은 검토 중이라고. 검토 그쵸. 중인데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주민번호만 수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네, 안전. 그러면 주민번호를 수집 안 하고 어떻게 가입자를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없는데 일단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마라. 이러니까 황당한 거죠. 저 미리 만들어 뒀어야 되죠.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렇죠. 그 책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8월 7일자죠. 네. 8월 7일날 시행되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그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한 걸로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46년간 본인 인증수단으로 써온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이용할 뭐 딴 그런 번호를 주든지 지금 난수가 저희가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안전행정부가 8월부터 뭐 쓰지 마라. 1년 내에 다 이거 다 정상화 시켜라 하는데 사실상 그리고 이런 난수 13살의 숫자 만들어졌다 해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게 주민번호화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다른 그 어떤 고정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난수를 만들어서 주면 그 난수는 그냥 결국엔 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유번호가 그 되는 난수는 겁니다. 만들었을 때 난수라는 거지. 그렇죠. 그냥 제 겁니다. 그거는 말이 난수지 고정수입니다. 그냥. 그냥 고정이 되는 그거 겁니다. 뭐 그냥 주민등록번호랑 약간 다르게 생겼다 뿐이지 또 다른 주민번호가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근본적인 대체가 될 수가 대체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회의적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행정적인 그 비용만 낭비할 뿐이에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8월 7일날 딱 그렇죠. 법이 딱 바뀌어서 사실상 8월 7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심을 하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이런 개인정보 그 개정안을 좀 더 연기를 시킨 다음에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 휴대폰 요금. 좀 더 안전행정부가 좀 고심을 한 다음에 좀 신중하게 정책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이 기사를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네. 예. 이상으로 리안님이었습니다. Dreaming about the things